자, 지금부터 파트 2 문제 푸는 요령을 갖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2는 지금 신토익에서는 문제가 좀 줄었죠. 그래서 기존에 30문제에서 25문제로 문제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에 5점씩이니까 옛날에는 150점이었는데 지금은 125점으로 조금 줄었을 뿐 여전히 그 영향력은 막강하죠. 125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진 문제는 그에 비해서 6문제로 줄었으니까 5, 6에 30. 즉 사진 문제는 공부해봐야 다 맞아도 30점이고 다 틀려도 30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125점. 문법 문제가 30문제죠. 파트 5가. 그러면은 파트 5가 150점이고 파트 2가 125점이니까 거의 파트 5와 같은 영향력을 지닌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파트 2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파트 2. 일단 파트 2에서 몇 개 틀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파트 2 목표는 무조건 파트 2에서 90% 이상 맞아야지. 이상 목표. 즉 25문제에서 2.5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3개. 3문제.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2개 목표. 22개 목표하면 몇 점 나옵니까? 그때 파트 2에서 일단 90%를 달성해야지 3, 4도 90%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50점. 그래서 청취에서 450점 나오면은 무조건 최하 800으로 토익 점수 시작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 반에서는 무조건 450 목표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2개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자, 처음부터 이제 간단한 것부터 얘기합시다. 첫 번째, 파트 2에서는 문장의 첫 세네 단어만 듣고 푼다 했을 때 왜 그렇죠? 했을 때 어차피 끝까지 다 못 알아들으니까. 다 못 알아들으니까. 첫 세 단어만 듣고도 문제 맞출 수 있나요? 했을 때 한두 문제 빼고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세 단어가 왜 그렇죠? 했을 때 첫 세 단어에는 의문사로 시작하거나 첫 마디가 그죠? 그래서 뭐 when question이면 when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when did you arrive 첫 세 단어에 의문사도 있지 첫 세 단어에 그 문장에 주어 있지 첫 세 단어에 세네 단어에 동사 있지 맞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문장의 기본 구성 요소인 의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를 결정짓는 게 바로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귀가 트인 사람들은 목적어까지 해서 세 단어, 네 단어가 1번 목표고 그 다음에 세 네 단어가 이제 거진 다 들린다. 그러면은 4개에서 6단어를 한 방에 다 들어주는 게 이제 그게 자신의 목표예요. 그래서 한 방에 다 들어주는 거. 그래서 한 방에 세네 단어를 듣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렇게 듣도록 정신 집중하고 그리고 정신 집중한다고 해서 다 들리는 건 아니죠. 받아쓰기 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쓰기 꾸준히 함으로써 첫 세 단어, 네 단어를 갖다가 듣고 한 방에 이해하는 아셨죠? 받아쓰기를 통해서 받아쓰기만 잘해도 세네 단어 충분히 들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세네 단어 듣고 문제를 풀어라. 그 이유는 그 문장의 핵심적인 요소인 의문사도 있고 그 안에 주어도 있고 그 안에 동사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의미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오답과 정답의 메커니즘을 이해해라 그랬는데 보기가 3개밖에 없어요. 3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나머지 2개는 오답인데 그 오답을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규칙상으로 오답을 낸다는 얘기죠. 정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답을 내는 규칙을 알면 오답을 2개 제껴내면 나머지 하나가 정답일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골라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오답 골라내는 방법은 어느 토익 책이나 다 있고 어느 토익 선생님이나 다 얘기해 주시겠죠. 그래서 질문에 들린 단어와
똑같거나 혹은 약간이라도 비슷하게 들린 단어가 다시 보기에 등장한다. 그 보기는 오답이란 얘기예요. 그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예문에서 Would you like me to take your suitcase? 있으니까 제가 가방 받아드릴까요? 그랬을 때에 뭐가 비슷한 거야? 그때 청취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앞에 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단어 하나만 들려요. 청취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청취가 안 되면 항상 끝 단어만 들려. 그래서 그 끝 단어 갖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래서 수케이스랑 뭐가 똑같아요? 그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들리는 거는 시험장에 가면 딱 두 가지가 똑같이 들립니다. 질문의 동사, 그 다음에 질문의 제일 끝 단어. 아셨죠?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take? 그랬을 때 지금같이 여기에 take도 한 번 나왔고 like도 나왔죠. 동사가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오답이에요. like, take, take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suitcase 쓸 때 맨 끝에 있는 단어가 suitcase 쓸 때 지금처럼 case. 이런 식으로 지금같이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요. suitcase랑 case랑 쓸 때 그렇죠. 일부만 똑같죠. 이거는 완전 똑같죠. take, take, like는 똑같지만 suitcase는 뭐 별로 똑같지 않은데 쓸 때 조금만 똑같은데 case 쓸 때 이것도 다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막상 시험장에 가면.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제일 끝에 질문의 제일 끝부분 단어. 그 다음에 질문의 동사. 그래서 이 경우에는 like나 아니면은 준동사인 take 같은 거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보기에 나온다. 그러면 다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번, C번은 발음 갖고 장난을 친 오답이다. 이렇게 오답을 골라내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오답은 뭐다? 그때 질문의 제일 끝 단어. 그 다음에 질문의 동사. 똑같이 들리면 당연히 오답. 약간만 비슷하게 들려도 오답. 시험장에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하나씩 자기가 다 정리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benefit이 들리잖아 질문에. 그러면은 나중에 보기 같은 데는 fit 이런 거 나와요. 이거 다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답이 나오는 것들을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다 하나씩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면서 아 이런 것들이 오답이구나. 이게 왜 오답이지? 자기가 풀면서 다 느껴야 돼요. 그런 걸 하나씩 다 정리하실 것.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말은 쉬워요. 똑같이 들리거나 약간만 비슷하게 들려도 오답. 뭐가? 그때 질문에 있는 질문의 동사와 혹은 질문의 끝부분에 있는 단어가 다시 보기에 등장하면 그 보기는 오답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의문사 그때 파트 2는 그 의문사 퀘스천과 의문사 아니 일반 의문으로 나뉘는데 의문사가 이거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예로 시작하는 거. when. 그 다음에 어디서 where. 누가 who. 무엇을 what. why. 왜. how. 어떻게. 그 다음에 how often.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금방. how soon.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얼마나 멀리. how far. 얼마나 많이. how much. 그 다음에 어느 쪽. 요런 것들을 의문사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로 시작하는 애들은 또는 A 또는 B 때 커피 또는 녹차. 요걸로 했을 때 요런 게 A와 B 퀘스천인데 coffee or tea 이렇게 나갔을 때 지금같이 A와 B에서 yes나 no로 시작하면 답하면 다 오답이다. 왜 오답인 거예요? 그때 한국말로도 오답이죠. 뭐 아무거나 넣어도 When are you coming? 야, 너 언제 와? 거기다 네 그려보세요. 너 언제 오니? 네. 너 언제 와? 아니요. 이렇게 답할 수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문문에는 yes나 no로 답할 수 없다. 그리고 A와 B에다가도 yes나 no로 답하면 99% 오답이고 1년에 한 개 정도 정답으로 나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럴 확률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만나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일단은 다 오답 처리하세요. 그래서 커피 먹을래 아니면 녹차 먹을래? 거기다 네 그려보세요. 그럼 녹차 먹겠다라는 뜻의 네인지 커피 먹겠다라는 뜻의 네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와 B에서도 yes나 no는 오답 처리할 것. 1년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나오는 건 저도 알지만 그건 무시해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오답을 골라내는 방법은 자, 모든 의문사에는 yes나 no로 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아닌 것들이라도 지금처럼 저 위에 있는 질문처럼 질문의 동사나 질문의 끝부분에 있는 단어가 다시 한번 보기에 등장하면 그 보기는 오답 처리하라. 간단하죠? 이게 오답을 골라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정답은 어떻게 골라내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각 질문별 정답 패턴. 자, 첫 번째 의문사부터 시작합니다. when question부터 언제? what time? 몇 시? 의 정답은 뭐야? 그때 언제냐고 물어봤으니까 그죠? when are you coming?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언제 오니? 뭐 이렇게 나갔을 때 지금같이 월요일까지 올게요. 그럼 by Monday. 괜찮죠? 혹은 on Monday. 그러면 월요일날 당일날 오겠다는 뜻이에요. 혹은 뭐 시험장에 가면은 before도 괜찮죠. 월요일 이전에 올게요. before 혹은 after. 월요일 후에 올게요.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도 다 외우세요. 이렇게. 날짜나 요일로 답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월요일만 답이 아니라 몇 월 며칠. 안 그래요? 그래서 May 20th. 5월 20일까지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나 요일로 답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래서 by Monday, 그 다음에 on Friday. 오케이? 근데 웃기는 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같은 전치사라도 이건 되지 않습니다. until Friday. 안 됩니까? 그때 when question에 until Friday로 답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금요일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무슨 뜻인가요? 그때 그 말의 뜻은 1번에서 by Monday는 월요일까지라는 뜻은 그날까지 꼭 오겠다는 얘기고 월요일이 시한이고 until Friday의 의미는 여기서의 until은 그때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뭐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when question에는 절대로 until로 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또 웃기는 건 재미난 건 이거예요. not until로 가면 정답이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until은 오답, not until은 정답.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뭐뭐가 되고서야 금요일이 돼야 올 거야. 이런 뜻이다. 그래서 not until 기억하시고 by, not until, 그냥 on. 그 2번에 그거예요. not until. 오케이? 그 다음에 1시간쯤에 올게요. 그냥 1시간 후 그걸 영어로 i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bout은 약이란 뜻이고 그래서 in about an hour, 약 1시간 후에 라는 뜻으로서 전치사 in으로도 답할 수 있다. in 2 hours, 한 2시간 있다 올게요. 이럴 때 in으로 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그때 정확한 시간을 모를 때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sometime, next week. 그러면은 언젠가란 뜻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되죠. 다음 주쯤 올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시라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정확하게 무슨 요일이라고 말하기 애매할 때 sometime으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때를 물어봤을 때 때로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en으로 물어보잖아. 그럼 다시 when으로 답할 수 있어요. When are you coming? 뭐 예를 들어서 when I'm finished. 내가 다 끝났을 때 올게. 이렇게 나가면은 when일 때 when으로 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when일 때 when으로 답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접속사 before로도 답할 수 있고 after로도 답할 수 있고 once라는 접속사도 괜찮다. once. once가 뭐야? 그때 일단 뭐뭐한 후에. 그 다음에 또 as는 뭐야? 그때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올게. 그죠?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니까 as soon as I'm finished. 나 끝나자마자 올게. 총알같이 영어로 as soon as. 괜찮죠? 그래서 when으로 물어봤을 때 when으로 시작한다 보기에. 그럼 답이 그냥 무조건. 아셨죠? 이게 다 정답을 알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들리면 다 답이란 얘기예요. before로 시작하거나 after로 시작하거나 once로 시작하거나 as soon as로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주 후는 뭐라고 그래? 그때 그 영어로는 2 weeks from now.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에 when으로 물어봤을 때 혹은 what time으로 물어봤을 때 시각으로 답해도 되죠. 그래서 시각이니까 뭐 at 2:30.
오케이? 아니면 아까처럼 뭐 before, after 뭐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곧 올게요. 곧 영어로 soon. 됐죠? 이게 대략적인 when question의 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간단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해는 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걸 다 외우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답 못 맞힌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중요한 건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운 거를 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 외우실 것. 전치사부터 시작해서 by Monday, not until, on Friday, in about an hour, sometime로 시작하면 무조건 정답. 혹은 때를 물어봤을 때 때를 나타낸 접속사 when, before, after, once, as soon as, 그 다음에 2 weeks from now. 혹은 시각으로 답해도 된다. at 2:30. 그 다음에 곧 올게요. 영어로 soon도 괜찮다. 그 다음에 과거로 물어보면 과거로 답하지만 그거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last week 과거로 물어보면 last week으로도 충분히 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야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서는 무시해버려도 좋다. 어쨌든 when question의 답을 일괄적으로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who question? 으로 가봅시다. 자, who question에서는 누구, 그죠? Who will be the, 뭐 예를 들어서 guest speaker. 누가 초청 연사가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사람 이름이죠, 당연히. 그죠?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탐, 뭐 미스터 브라운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매달 나와요. 사람 이름으로 나온 정답은 가장 많은 거고 그 다음에 토익은 직장에서 지금같이 대화가 일어난 경우가 많으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해도 되고 김대리요, 김 부장님이요 그 사람의 직책으로 말해도 되죠. 그래서 직책명. 그래서 vice president 혹은 뭐 secretary 혹은 뭐 client 뭐 이렇게 나가도 되죠. 뭐 그죠? 그래서 직업이나 직책명으로 답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역시 부서 이름으로 답해도 되고 혹은 회사 이름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다.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대명사는 뭐죠? 그때 후로 물어봤을 때 3인칭은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he, she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답이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한두 개 빼고선.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문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후로 물었을 때 답이 he로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거의 99% 다 오답.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who will be the guest speaker? 누가 초청 연사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she is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애매하니까 그녀는 그는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who question에서 he나 she는 거의 100%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인칭 인칭 대명사는 다 오답. 1인칭은 가능합니까? 그랬을 때 누가 게스트 스피커야? 그랬을 때 I am. 저예요. 충분히 답할 수 있죠? 너야 너. You are. 그래서 I나 You로 1인칭과 2인칭은 가능하다. 우리야 우리. We are. 이런 식으로 지금같이 1인칭 단수 복수. 그래서 I, we, 그 다음에 2인칭 you는 가능하지만 he나 she는 거진다 오답이다. 99%다 오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그러면은 3인칭은 뭐라고 그래? 그랬을 때 3인칭일 때는 he나 she가 아니라 이렇게 나가죠. someone. 이름을 모를 때는. 혹은 everyone. 아무나 다 돼요. anyone. 그 다음에 게스트 스피커가 없어요. no one.
안 그러면은 여자, woman, 남자, man 이런 식으로 3인칭일 경우에 는 말 그대로 잘해야 훅 퀘션에서 1년에 한 개 정도 정답이고 나머지 99% 오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someone, everyone, anyone 혹은 no one 혹은 그냥 여자, 남자, woman, man 이걸로 답이 나온다는 사실. 자, 이게 훅 퀘션의 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거로 넘어갈까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what question인데 what question은 뜻이 무엇이죠? 뜻 자체가. 중요한 거는 무엇 그랬을 때 전부 이거부터 기억하세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어 동사로 시작하지 않는 보기는 오답 처리하라는 얘기야. 아셨죠? 그래서 what question은 무조건 답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로 안 나오는 경우 시험장에 가면 물론 나와요. 그치만 그것도 역시 1년에 단 몇 개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아셨죠?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99% 다 답은 주어 동사로 시작해요. what question에서. What are these? 뭐 예를 들어서 shirts made of 이 셔츠는 뭐로 만들어졌어? 그랬을 때 답이 명사로 답이 될 확률은 여기에 1년에 한두 개란 얘기예요. 다 답은 무조건 주어 동사로 가요. 그래서 they are 예를 들어서 답이 pure wool 울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같이 답이 주어 동사로 간다는 얘기예요. 주어 동사 아니면 다 오답 처리할 것. 아셨죠? 그래서 가락 딸랑 1년에 하나 정도 그냥 이렇게 답해도 되죠. 다 지워버리고 wool 이렇게만 답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딸랑 명사 혹은 명사 뒤에 전명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from Italy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울로 만들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전명구가 와서 그 앞에 있는 명사, 명전명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1년에 한두 개에 불과하다니까요. 이건 다 99% 다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what question은 무조건 답이 주어 동사로 시작해야 된다. 곧 죽어도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걸로 골라라. 다른 거 고르면 다 망친다. 그리고 what question이 의문사니까 아까 when question이랑 where question과 더불어서 똑같이 yes, no로 답하면 안 된다는 거. 완전 상식이죠? 그 다음에 why question의 정답은 뭐야? 그때 why question 역시 무조건 주어 동사로 시작해요. 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주어 동사로 시작 안 한 거는 무조건 오답 처리할 것. 아셨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시작하지 않으면 똑같이 오답 처리한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접속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좋죠. why니까 왜라고 물어봤으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Why is there so much traffic?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 거야? Because they are repairing the road. 사람들이 도로를 공사하고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답이 because로 시작하면 제일 쉬운 거죠, 뭐. 뭐뭐이기 때문에. 왜냐고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because로 답하면 제일 쉬운 케이스. 근데 시험장에 가면 맨날 because로 나오면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은 because를 지운 상태에서 이렇게 주어 동사로 나온다는 얘기야. They're repairing the road.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거의 100%에 가깝게 주어 동사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접속사로 만약에 답한다면 so 나 so that 그래야 예를 들어서 왜 일본에 가? 그럼 영어로 so I can see my family. 그래야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그래서 so로 답할 수 있다. 그래서 so나 so that이나 똑같은 접수예요. 그래야 그러므로 라는 뜻의 접수가니까 so나 so that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내용 못 알아들어도 무조건 so나 so that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정답. 오케이? 그 다음에 to는 뭐야? 그때 투부정사. 투부정사로 시작한다고? 그때 여기다가 투부정사로 바꾸면 돼요. To see my family 이렇게. 그러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유나 목적 why가 그죠? 왜 일본가? 가족 만나기 위해서요. To see my family. 그래서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로 답할 수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무조건 찍는다 했을 때 무조건 찍으세요. 100%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입니다. why일 때 because, why일 때 so나 so that, why일 때 투부정사 무조건 정답. 근데 얘네들 다 합쳐서 1년에 5개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대여섯 개밖에. 나머진 다 무조건 다 주어 동사로 시작합니다. 아셨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why question은 무조건 답이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 그 이외에 because로 나오면 thank you. 혹은 접속사 so나 so that으로 나와도 thank you. 투부정사 나와 thank you. 그래서 지금같이 그냥 내용 못 알아들어도 그냥 다 찍으시면 다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년에 이것도 한두 개에 불과한 건데 만약에 또 전치사로 시작하면 그때 그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because로 답해도 되고 because랑 똑같은 전치사가 because of 아니에요? 그래서 because of 혹은 due to 문법 시간에 배운 거 뭐뭐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for가 for의 용법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왜 가? 그때 그냥 여기다가 for를 넣어보세요. For my family. 안 그래요? 그럼 내 가족을 위해서 가요. 그래서 지금같이 for로 답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why question 중에서 제일 학생들이 못 맞춰오는 거. 요거만 조심하면 된다. 나머진 due to나 because of도 완전 누구나 다 맞춰오는 쉬운 유형이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야? How question. How question은 뜻이 how가 어떻게죠? 어떻게? 이것도 역시 답은 전부 다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그럼 아까 똑같네. 그때 네 맞아요. 그래서 how question, what question, 그 다음에 why question은 무조건 답이 99.9% 다 주어 동사로 시작합니다. 아셨죠? 주어 동사로 시작 안 하면 다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전치사로 1년에 이것도 1년 통틀어야 한두 개예요. 근데 how로 물어봤을 때 어떻게니까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전치사는 첫 번째 답은 by, 뭐뭐에 의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은 through. 예를 들어서 how did you hear hear H-E-A-R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다 봐. merger. 야, 너 합병에 대해서 우리 회사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소식 들었어? 답은 주어 동사로 가면 좋지만 가끔가다 전치사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hrough newspaper. 신문 통해서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빵이에요. 이메일 통해서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how로 물어봤을 때 100이면 100 다 원래는 주어 동사로 나와야 되는데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씩 by로 답이 나오거나 뚜루로 답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by나 뚜루가 뭐뭐에 의하여 혹은 뭐뭇을 통하여라는 뜻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다. 그래서 how 자체가 의문사가 어떻게라는 뜻의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똑같이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답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by나 뚜루인 것이다.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1년에 한두 개짜리. 오케이? 그 다음에 how long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봐야 기간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제일 만만한 게 이거죠 뭐. for 3 days. 3일간이요. How long will you be gone? 너 얼마나 오랫동안 가 있을 건데? 3일간이요. for 3 days. 괜찮죠? 그 다음에 지난 5년 동안은 뭐야? 그때 기간을 나타내니까 여기서도 역시 for인데 맨날 for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여기서는 이 자리에는 for 써도 좋고 in 써도 좋아요. in the last 5 years 혹은 시험장에 가면 over 잘 나오죠. over도 뭐뭐 동안이니까 over the last 5 years. How long have you worked? 너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니? 지난 5년간이요. 답은 over the last 5 years, for the last 5 years, in the last 5 years. 오케이? 그 다음에 얘처럼 현재 완료로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since로도 가능해요. since가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지난주 이후부터요. 너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냐? 지난주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야죠. 그럼 since last week. 현재 완료로 물어봤을 때는 since로도 가능하다. 근데 보통은 기간을 물어봤으니까 기간에 해당하는 3일, 기간에 해당하는 5년인데 그 앞에 전치사까지 기왕이면은 외워놔라. 아셨죠? 그래서 기간 나타내는 전치사 뭐지? 그때 for, 뭐 동안 아니면 over 이런 거 외워두시고 현재 완료로 물어봤을 때는 since로도 이렇게 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how often은 뭐야? 그때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죠? 그러면은 횟수를 물어본 거네. 그죠? 몇 번인지. 빈도수를 물어본 거네. 그래서 빈도부사 얼마나 자주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every 시작하면 무조건 다 답이에요. How often? 예를 들어서 the train leave. 기차가 얼마나 자주 떠나요? Every 3 hours, 3시간마다 가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every 시작하면 무조건 정답. Every day, every night, every 3 hours, 매번뭐마다. 혹은 once, 때 once a day, 하루에 한 번 떠나요. 그럼 한 번. 몇 번인지 물어봤으니까 한 번. 두 번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Twice. 세 번은 three times. 여기 있네. 네 번은 four times, five times. 그죠? 자주 떠나요. 헬스 말하기 귀찮으면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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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번히 자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같이 횟수를 물어봤으니까 횟수로 답하면 된다.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와봐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단순한 문제이거니와 그렇게 잘 나오지도 매달 나오는 유형도 아니다. how는 매달 나오도 how long이나 뭐 how soon 뭐 이런 애들은 그렇게 매달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다. 단순하다. 그 다음에 which는 뭡니까? which의 뜻은 어느 쪽이란 뜻이에요. 어느 쪽.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은 which로 물어보면 다 답이 절반은 최소 50%는 원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원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정답.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Which dress do you like better? 야, 이 중에 어느 드레스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영어로 이렇게 답한다는 얘기죠. The one on the right. 오른편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원으로 답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which question의 최소 정답의 50%는 다 원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원을 들리면 그냥 무조건 찍어요. 무조건 찍으세요. 그냥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which는 뭘 들어야 돼요? which는 내용 다 못 알아들어도 되고 which 다음에 명사만 들으면 돼요. which dress. 그럼 뭐야? 어느 드레스? 그러니까 드레스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뭐 땡땡이 드레스, 주름 치마, 이런 식으로 그 드레스의 종류를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which 다음에 명사를 듣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르면 된다. 만약에 원으로 안 나왔을 경우에 답이 어떻게 고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which company 이랬을 때 which company are you working for? 저 어느 회사에서 일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Which company are you representing? 어느 회사를 대표하세요?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회사 이름 말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회사 종류를 말해주던지. 그죠? 그러니까 which 다음 글자가 제일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which 다음에 company를 듣고 어느 회사? 여기서도 어느 드레스? 그러니까 드레스의 종류를 말해주면 되는 거구나. 아셨죠? 만약에 원으로 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대처 방법이란 얘기예요. which question에 대한. 그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suggestion의 정답은 뭐야?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뜻의 제안 권유형. 제안 권유형은 뭐지? 제일 만만한 게 뭐뭐 하는 게 어때가 토익 시험장에 가면 how about 뭐 이런 거. How about a movie? 야, 영화나 한 편 볼래? 그럴 때 나오는 거 쉬운 거. 근데 생각보다 how about보다는 매달 나오는 건 이거 두 개예요. 그래서 얘 두 놈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은 would you like 이런 거. would you like를 시작하는 거. Would you like to see a movie? 이런 식으로 가는 거. Would you like?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매번 똑같이 나오는 게 Why don't you? Why don't we? Why don't we see a movie? 야, 우리 영화 한 편 볼까? 이런 식으로 말할 때 Why don't you? Would you like to? 이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개. 그 다음에 How about? 그래요. let's, 그죠? 뭐 합시다 할 때 let's도 그렇고 다 시시해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매달 나오는 애들은 얘네 두 개가 제일 잘 나오고 얘네들은 양념으로 나오는 애들. 그 다음에 야,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 권유형으로서 조금 어려운 게 이것도 있죠. Don't you think we should? 이렇게. Don't you think we should? 예를 들어서 call the office. 야, 우리 사무실에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사무실에 전화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don't you think we should? 제일 많이 나온 표현 call the office.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럴 때 요부터 여기까지를 다 외워두실 것. Don't you think we should?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니? 이 소리는 결과적으로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뭐 하자고 꼬실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하자고 제안 권유형, 즉 꼬신 거야. 야, 우리 당구나 한 게임 칠까? 야, 우리 영화나 한 편 볼까? 우리 맥주나 한잔 할까? 꼬셨어. 나는 뭐라고 답해? 그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 동의나 찬성.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게 That's a good idea. 이거 아니에요? That sounds great. 아주 좋아. 좋은 생각이야. That makes sense.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합당해. 시험에는 이것도 나왔고 That would work out well for me.
이렇게 길게도 나왔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뜻은 이건 다 합쳐서 무슨 뜻이야? 그때 그냥 저한테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ork라고 답이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적극적 동의나 찬성. 그럼 거절하고 싶을 때는 그때 거절하고 싶을 때는 no라고 그러면 되죠. 근데 no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정중하게 거절해 줘야 되니까 기왕이면 sorry. 그죠? but 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시험장에 가면은 I'd like to 혹은 I'd love to. 시험장에 가면 like to, love to, would like to, would love to, but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러고 싶은데 좀 오늘 힘들 것 같아. 아니면 이것도 괜찮죠? I'm afraid.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 핑계 나오겠죠? 그 다음에 no thanks 혹은 thanks but 고맙긴 한데 좀 오늘은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핑계가 나오겠죠? 그 뒤에. 그래서 정중한 거절도 외워두시고 적극적 동의나 찬성의 표현도 외워두시길. 그게 제한권형에 좀 쉽게 나왔을 때의 정답이죠. 그 다음에 제한권형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그때 이제 또 하나 A or B question? 그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OR이 또는인 건 알지만 보통 토익에서는 또는 파트 2에서는 또는이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아니면으로 번역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Are you 좀 철자가 이상하게 됐다. Are you staying indoors or going outside? 뭐 이렇게 나왔다 봐. 야, 너 안에 있을 거야? 아니면 밖으로 나갈 거야? 그럴 때 또는이라고 하지 말고 아니면이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얘기했죠. 지금 두 개, 세 개도 한꺼번에 듣기 힘든 사람이 이 문장을 다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을 만약에 알아들었다 쳐봅시다. 그러면 Are you staying indoors? 너 실내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아니면이라고 번역하면 그 다음 내용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너 실내에 있을 거야? 아니면 그 다음 내용은 뭐겠어요? 안 그래요? 밖에 나갈 거야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지금같이 아니면이라고 번역하면 그 다음 못 알아들어도 그 다음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yes나 no로 답해버리면 그죠? 나가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실내에 있겠다는 얘기인지 그 자체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yes나 no로 답하면은 별로 좋지 못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A와 B에 yes나 no로 답하면 99%다 오답이고 1년에 한 개, 두 개만 정답으로 나온 이유예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로 A와 B에서는 yes나 no로 답하지 말 것.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뭡니까? 그때 당연한 답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indoors, outside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맞죠? 그래서 A와 B의 답은 당연히 A or B. 더 쉬운 예를 할까요? 아까처럼 커피, 녹차. 커피 먹을래? 녹차 마실래? 커피 답이 1번 답. 그 다음에 2번 답은 녹차지 뭐. 그죠? 그거 말고 또 있나요? 그때 3번 답. 욕심쟁이 같은 경우 둘 다 먹을래요. both. 괜찮죠? 그 다음에 둘 중에 아무나도 좋아요. 그 용어로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둘 중에 아무나도 좋다를 용어도 either will be fine 이렇게 나와요. either will be fine. 둘 중에 아무거나를 또 시험장에 가면 either라고 시작하면 무조건 답이고 그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를 which ever라고 나와요.
whichever will be fine. 그 다음에 뭐라도 상관없어요. whatever will be fine. 그래서 either로 시작하거나 whichever로 시작하거나 혹은 whatever로 시작한다. 그럼 무조건 다 정답. 아셨죠?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실은 그때 actually. 여기다가 사실은 무슨 뜻이야? 그때 너 커피 마실래? 아니면 녹차 마실래? 그때 저 사실은 먹고 왔어요. 그럼 먹기 싫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아니면 저 사실은 저 콜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다른 게 먹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A와 B의 사실이라고 시작하면 다 정답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무조건 정답이에요. 아셨죠? actually 시작하면. 네. 사실이라는 표현으로서 in fact도 있지만 actually가 훨씬 더 잘 나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둘 다 먹기 싫을 경우는 neither. either의 반대말 neither. 커피도 조금 먹고 싶고 녹차도 조금 먹고 싶어요. 각각 조금씩.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그랬을 때 one of each. 각각 하나씩 이런 뜻이에요. each가 각각이니까. 각각 조금씩 some of each.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야 이렇게 다양한 답이 있단 말이야. A와 B에서 그걸 느끼라는 얘기죠. 이게 다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는 아무나 줘도 좋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아무나 줘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때 영어로는 I have no prefer의 명사형 preference. 이렇게. 그래서 P-R-E-F-E-R-E-N-C-E preference. 영어로는 I have no preference. 선호하는 게 없어요. 이 소리는 뭐 이걸 줘도 좋고 저걸 줘도 좋다. 또 있어? 별 관계 없어요. 또 뭐야? 그때 커피를 줘도 되고 녹차를 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별 차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 또 넘어갈까요? 뒤로? A와 B의 답이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아까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랑 같은 의미로서 it doesn't matter. 뭐 커피를 줘도 녹차를 줘도 아무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it doesn't matter라고 답 나온 적도 있다. 그 다음에 11번은 또 뭐야? 그때 달라요. 그 용어로 it depends. 무조건 정답이고 만약에 가끔가다 뒤에 on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치사.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명사가 딸려 나오겠죠? 그 명사가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그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it depends 그럼 무조건 정답인데 괜히 시달데없이 it depends on 샬라샬라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on 뒤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답이 되는 날도 있고 오답인 날도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it depends가 영어 수거니까. 그래서 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는데 it depends on 뭐뭐뭐뭐. on이 안 나오면 오히려 무조건 정답이고 on이 나오면 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와 B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걸 다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다 망쳐갖고 오는 거죠. 결정장애. 못 고르겠어. 그러면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때.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I haven't decided yet. 이거지 뭐. 괜찮죠? 그 다음에 이번에 출장을 뭐 미스터 킴이 갈 거야, 미스 리가 갈 거야. 그때 it hasn't been announced. 아직 발표 안 났어요.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뭐로 시작하는 정답이에요? 그때 A or B 퀘션에서 잘 기억해 두세요. let'로 시작하면은 자
몇 퍼센트가 정답인지 앞으로 문제 풀면서 다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출제자가 아니죠. 저는 출제자가 아니라 그냥 분석가일 뿐이에요. 근데 AOR B 퀘션에서 레츠를 시작하면은 50%도 아니고 한 7, 80% 이상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12번에 레츠를 시작하면은 정답. 마지막으로 이미 얘기했지만 A와 B에서 yes, no로 시작하면 안 된다. 답이.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의문문은 다 알아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일반 의문문이에요. 그죠? 그 일반 의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일반 의문문에서는 뭐 부정 의문문, 일반 의문문, 뭐 부가 의문문 다 나오지만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없고 어차피 내용을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의문문에서 질문이 유로 물어보는 게 가장 많아요. 그리고 유로 물으면 이거 기억하세요. 유로 물으면 뭐로 답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I나 또는 가끔가다 위로 나오고 I로 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문제 풀 때 적용하세요. 그래서 일반 의문문은 왜 다루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반 의문문은 해법이 없어요.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의문문에서는 발음 비슷한 거 골라내고 그리고 유로 물어봤을 때 I로 답한다는 거 정도 외에는 일반 의문문에 대한 해법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까지가 해법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질문과 무관한 만능 정답. 그럴 때 열쇠 만능 열쇠 있어요. 그 열쇠 하나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열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뭐 when question이건 뭐 일반 의문문이건 부정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그때 그게 바로 모른다 계통의 표현이에요. 근데 모른다 계통의 표현으로선 I don't know가 제일 쉬운 표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모른다라는 영어 표현은 많아요. 근데 I have no idea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간접적인 모른다 표현. 그래서 I'm not sure 이런 것도 다 쉬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검색해 볼게요. 이거 시험장에 가면 좀 어려운 걸로 나와요. 수고로서 lookup이라고 나와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The receptionist should know. 시험장에 가면은 뭐 might know. 조동사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내 데스크 아가씨가 알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그때 자기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 should know 혹은 누구누구 might know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자기는 모른다는 뜻의 간접적인 표현이다. 이런 게 이제 맞히기 어려운 거죠.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lookup은 모르는 사람들은 외워야죠. 검색하다라는 영어 수거니까. 그 다음에 I'll have to check 확인해 봐야 돼요. 저도. 혹은 시험장에 가면 ask로 맨날 나오죠. I'll have to ask. 저도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나오든지 혹은 ask Mr. Lee. Mr. Lee한테 물어봐.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자기는 모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A와 B에서 했던 it depends. 그때그때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위에서 했던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It hasn't been decided yet. C-I-D-E-D 혹은 위에서 했던 It hasn't been announced yet. 두 개 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be aware of 뭐뭐에 대해서 알다 인지하던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도 I am not aware of that.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will find out. find out. find는 찾다지만 find 다음에 out이 와버리면 알아내다란 영어 수거예요. 그래서 find out. I haven't heard. 금시초문인데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요. 그 용어로 I haven't heard. 이런 것들이 모른다 계통에 해당하는 답변들이다. 이 모른다 계통의 답변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질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시중의 토익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반문하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막 나오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반문한다고 다 정답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문이 정답이 가장 잘 나오는 정답은 어디야? 그랬을 때 이건 수업 시간에 영어 비밀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문제 풀면서 아무 때나 반문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문의 확률이 무조건 반문을 찍어. 되묻는 거 A, B, C에 그랬을 때 다 찍으면 한 반타작은 해요. 근데 나머지는 틀린단 말이에요. 50%는. 그 확률이 한 7, 80%? 한 90% 정도 확률 되는 질문은 그랬을 때 어떤 질문이었을 때 반문을 하면 정답이 될 확률이 거의 90%인가. 그건 수업 시간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뭐로 답하면 정답이다. 그랬을 때 뭐야 이게? 그랬을 때 대동사. 이런 게 대동사예요. Are you happy? 그러면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뭐로 답해야 돼? Yes, I am 그러잖아. 그죠? 이런 게 대동사로 답하잖아. 예를 들어서 Who put this on my desk? 야, 누가 내 책상에 이거 놓은 거야? Miss Kim did. 대동사잖아. 그죠? 대동사 매달 나와요. 한 개, 두 개씩 매달 나오거든, 답변이. 근데 다른 건 조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못 맞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Miss Kim did. Yes, I am. 이거 못 맞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시험장에 가면은 have를 조심하라. 이건 뭐야? 그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have를 조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ave you seen Miss Kim around? 야, 너 미스 킴 봤냐? Yes, I have.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물어보면 현재 완료, have로 답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Yes, I have라고 들으면 뭘로 들려요? 봤다라 뜻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Yes, I have. 저는 갖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기 쉽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특히 대동사 중에서 딴 건 다 쉬운데 have가 어렵다. 현재 완료로 물어봤을 때 현재 완료로 답하기 때문에 have나 has로 답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have you seen 현재 완료로 시작했잖아. 질문이 현재 완료로 물어보면 답도 현재 완료로 시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have나 has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동사 중에서 have나 has가 제일 까다롭다는 거. 그거만 조심하면 된다. 다음 장. 그 다음에 질문에 또 can you나 could라고 물으면 이것도 매달 나와요. can you나 could는 뜻이 이거야. 뭐뭐 좀 해주실래요? 즉 상대에게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n you 예를 들어서 help me 그럼 답이 뭐라고 그래야 돼? 저 좀 도와주실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상대방에게 부탁을 했잖아. 그럼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Sure. 안 그래요? No problem.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 시험에 뭐로 나와요? 그때 I'd be happy to 부정사. I'd be happy to. 혹은 시험장에 가면 I'd be glad to. 여기 to 부정사. I'd be happy to help you. 요건데 줄여서 I'd be happy to. 혹은 I'd be glad to. 아우 기꺼이 도와드려야죠. 라고 잘 나오고 맨날 도와줘야 돼? 못 도와줄 경우는 아까처럼 쏘리지 뭐. 그죠? Sorry. 혹은 유감스럽지만 I'm afraid. 아까 했던 그걸로 가면 되죠 뭘. 그래서
상대방에게 can you나 could you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뭐야? 했을 때 뭔가를 갖다 부탁할 때, 요구나 부탁을 할 때 쓰는 영어 표현이다. 그래, can you나 could you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은 뭐다? 했을 때 sure나 no problem 혹은 I'd be happy to 이런 애들이 혹은 sorry, I'm afraid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또 정답 표현 중에 지금같이 방금 전에 나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I'd like to, I'd love to, 그죠? But I'd be happy to, but 그죠? 그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actually는 어디서 나왔죠? A와 B에서 나왔죠? 근데 기억하세요. A와 B뿐만 아니라 다른 질문에 다른 질문에서도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다른 질문에 정답으로도 잘 나온다는 사실. Actually.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그랬을 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영어로는 I can handle it 또는 I can manage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럴 계획이에요. I'm planning to. I hope so.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I hope not. 그 다음에 I thought 뭐뭐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진 다 됐네요. 마지막이네. 그죠? 질문에 복수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정답은 뭐로 가요? 그때 질문에 복수명사가 더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질문에 남자의 이름이 나오잖아. 미스터 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답은 히로 시작해. 근데 껴까지는 내가 모르니까 히나 히스 힘으로 정답. 질문에 여자 이름 나오면 시로 갈지 허로 갈지 모르지만 답이 그렇게 나와요. 질문에 그럼 복수명사만 그랬을 때 그럼 거꾸로 데이죠. 데이나 껴까지는 내가 못 맞히니까 댐으로 정답이 나온다. 질문에 사람이 포함되면이 뭐야? 그때 사람이니까 뭐 클라이언트 아니면은 뭐 프레지던트 사장님 다 사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로 나오는 거야? 그때 이것도 클라이언트나 프레지던트나 뭐 그죠? 커스터머나 샤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등장했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등장하면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he 또는 she 계통으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 이걸 다 말로는 쉬워요. 그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그 답으로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답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게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배운 이 정답의 이론을 실제 시험에 적용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말 그대로 만점급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요즘 추가된 답의 패턴은 뭐야? 했을 때 그거? 요즘 추가된 답의 패턴은 yes, but, no, but.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I thought. 이 뭐야? 그때
질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면 한번 찍어봐. 몇 퍼센트의 정답인지 한번.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몇 퍼센트의 정답인지. 질문형 종류랑 상관없이 이렇게 막 들리면 찍으라는 얘기 했을 때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정답이 많이 나오는지. 아셨죠? 그래서 요즘 추가된 답의 패턴. 가끔 가다가 yes, but 없이 그냥 바로 but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정답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출제자가 아니에요. 그죠? 출제자가 될 수 없죠. 하지만 분석가예요. 그러면은 수십 회분의 수백 회분의 문제를 갖다 놓고 저는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이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한두 번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번 정답으로 수년에 걸쳐서 나온 답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눈에 띈 것들을. 아셨죠? 그러니까 믿어보고 제가 시키는 대로 다 외우세요. 그리고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한 달에 총치 100점씩 올라와요. 아셨죠? 지금까지 파트 2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